자, 7번째 이야기로 열거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열거형이라는 거는 enumerated type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에 네 글자 enum이라는 이걸 키워드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변수에 저장한 값들을 열거하여 정의한다 라고 해서 열거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자, 그러면 사용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enum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days라는 이거는 이제 지정하는 형의 이름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보통은 우리 이거 없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sun은 0, monday는 1, tuesday는 2, 3, 4, 5, 6 이렇게 정수에 이렇게 의미 있는 문자를 지정을 해준 거야. 이렇게 해서 열거형을 사용하면 변수가 허용된 값만을 가지도록 강제할 수 있어서 오류를 줄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지정해준 이 days 이걸 이용해서 지정을 해놓고 이걸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허용되어 있는 이 범위 안의 값을만 지정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데, 이 의미보다는 우리가 정수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면은 이제 코드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게 된대. 숫자로 0, 1, 2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그래서 대체로 이 특성을 코드 작성 시에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실제 사용은 뒤에 예제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 우리가 보듯이 숫자 1은 추가, 2는 삭제 등의 명령어로 이제 사용하려 할 때 숫자의 의미를 기억하고서 이제 코드에서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숫자 종류가 많아지면 헷갈려요. 이게 1이 추가였는지 2가 추가였는지 헷갈리는데, 이걸 우리가 이와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사용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enum으로 지정을 하여서 사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예제를 보면 우리가 열거형을 enum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줬어. 그리고 이 부분은 command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는데 당장 뭐 쓰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enum 하고서 앞에 값들을 숫자와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주로 상수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세미콜론까지 지정을 해주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한 의미 있는 단어로 숫자를 지정을 해준 거야. 자, 그리고 show 메뉴에서는 지금 메뉴를 출력을 해주게끔 준비를 해놨고, 메인 함수에서 자, show 메뉴라고 하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올 거고 번호를 입력받으려고 기다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번을 선택을 하면 1번 선택을 했을 때 스위치에 들어올 건데, 여기에 케이스 옆에 1, 2, 3, 4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제 이와 같이 enum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케이스에 insert, search, delete 이렇게 적어 주게 되면, 그러면 실제 나중에 컴파일러는 여기가 이제 케이스 누구 insert니까 1이라는 값으로 2, 3, 4 이렇게 바뀌어 놓겠죠. 그렇지만 코드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보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 받아서 이 케이스문에서는 인서트에 대한 걸 처리해 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cmd 얼마 받았는지 그냥 우리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빠져나오게끔, end를 입력받으면 end 5번을 입력받으면 그러면 프로그램 finish 하고서 여기서 return 0 시켜버리게끔, 그렇게 해서 함수가 끝나게끔 완성을 해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값을 지정해 놓고 코드상에서 이걸 표현함으로써 이해하기 편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소개를 안 할 거예요. 이 enum으로 이렇게 타입 지정하고 변수를 그 타입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당분간은 더 선호할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enum 지정 시 값을 지정해 주면
그 값으로 기억이 될 거고,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앞의 지정된 값에서부터 일씩 증가된 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이놈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놈 하고서 언더바 커맨드라는 이름도 붙여줬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이놈 하고서 중괄호 속에 여기에서 뭐 ins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놈 하고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insert, search, delete 줬어요. 여기서는 숫자가 1, 2, 3, 4, 5 일씩 커지게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도 똑같은 의미가 된대. insert는 1 주고서 뒤에는 그냥 search, delete, show all, end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는 하나씩 증가해서 2, 3, 4, 5라는 값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이 된대. 자, 그리고 이번에는 insert는 1 했고, 그 다음에 search는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search는 여기서부터 1 증가되니까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delete에는 6을 지정을 했어. delete에는. 그럼 또 그 뒤부터는 6에서부터 1씩 증가해서 6, 7, 8 이렇게 증가가 돼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숫자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줄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조체처럼 type define으로 새로운 자료형으로 지정해 두고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대요. type define을 이용해서 type def 이놈의 언더바 커맨드가 누구? 커맨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커맨드에서 cm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여기서 지정해 놓은 이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이 지금 당장 활용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 여기 앞에서 했던 예제 같이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거형이라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거와 유사한 것 중에 여기서는 설명 안 한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스트럭처 구조체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냥 스트럭처 이 키워드 대신 union 이걸로 바꿔서 쓰면 문법을 대동소이하게 쓸 수가 있는데, 유니온은 스트럭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스트럭처는 그 안에 멤버가 각자 자기의 방을 가졌어요. 자기의 공간들을 가졌는데, 유니온은 그렇지 않고 지정해주면 이 전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사이즈로 지정이 돼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해당 걸 사용하면 이 공간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크기만큼만 사용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고 공유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유니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서 여기서는 빼놨으니까 유니온이라는 것도 있다, 용어 정도만 들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 다음 18장 공부한 제법 길었는데 이거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